불편해요. 그럼 어디부터 하지? 어떤 사람은 목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어깨 때문에 그렇다. 팔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선 몸통 진단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목 진단을 해요. 목 진단에 진단이 안 나오면 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깨 진단해요. 그 다음에 윗팔 진단하고 아랫팔 진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부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깨가 안 되는 건 다 어깨 고장으로 봐요. 이 어깨 고장인 경우는 30, 40%. 이게 어깨는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그렇고 한의원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깨가 정확히 고장난 부위를 찾지를 못해요. 몸통에서 그런지, 목에서 그런지, 어깨에서 그런지, 팔에 그런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척추 협착근도 마찬가지다. 허리는 허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어떤 사람은 종아리 찌르는 사람도 있고, 뒷다리 찌르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 찌르는 사람도 있고, 허리 찌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부위별로 저린 걸 보면 돼요. 사실은 십자군이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저려서 못 걷잖아. 그럼 저런 게 해결하면 되잖아. 저런 게 여기 저랬다 저리 저랬다 이런 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저로 저렇게 하면 여저로 이렇게 내. 그래서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린 곳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한 곳이야. 그래 이걸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분석하면서 계속 줄여 나와 있대. 그래 이제 아침에 못 걷는 데잖아. 그러면 다리 저린 걸 먼저 해결하는 거라. 그 다음에 허리 저린 걸 해결하면 돼. 허리는 저런 게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다른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저런 건 신경에서 그렇잖아. 신경은 인대만큼 강해요. 신경이 아주 강해요. 바로 섰으면 뭐지? 이게 신경이 딱 땡기고 있는 거야. 다리를 구부리면 뭐라요? 신경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조금 그러면 또 저린 거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테스트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바로 섰을 때, 만약에 이제 안 저려, 그럼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뒤에 땡기잖아, 뒤에가. 다리 쭉 펴서 하면. 그럼 뒤가 저리단 말이죠. 그럼 다리를 이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구부려. 그럼 안 저려. 이렇게 하면 더 안 저려, 이래. 이러면 당기는 데가 없어, 하나도. 협착증이 뒤에가 저리는 거야. 다리 뒤쪽이 저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신경이 있는데, 어딘가는 이제 이게 신경 압박해서 저리는 거야. 압박증을 풀면 돼. 특히 이제 우리가 노화물질이라는 게 있잖아. 슈링게 물질. 사실 그게 주범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침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방법은 뭐지? 마사지를 해서 마사지해서 그걸 깨는 거지. 이제 그건 해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또 문제가 돼요. 허리는 우선 이제 좌측 우측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앞뒤도 균형을 맞춰요. 허리는 저린 거를 해결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은 다리만 문제가 없으면 걷는데 그게 문제 없잖아. 허리는 그냥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허리 때문에 못 걷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은 자세를 운동할 때 얘기했잖아요. 가동을 꺾거나 가동을 구부리거나 이러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떡하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누워서 다리를 굽혀서 세워서 여기서 이제 계속 운동을 하는 거지. 이게. 좌우로 벌렸다가 닫았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그게 이제 좀 괜찮아지면 두 다리를 합쳐서 이제 허리를 돌려요. 돌렸다가. 다만 이제 그게 저릴 때까지 가능해요. 너무 많이 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봄을 넘어가지 않게끔 계속 하면 그게 조금씩 했으면 돼요. 그건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은 그렇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케어를 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 건 해결해야만 돼요. 다만 정상이 조금 있을 땐 관계 없는데 많으면 힘들잖아. 뼈가 튼튼한 사람은 협착이 훨씬 작아요. 관절도 적어요. 관절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뭐죠? 애초에 관절이 약하거나 안 그러면 일을 무리하게 많이 했거나 튼튼한 사람은 관절이 잘 안 생겨요. 요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래서 협착은 그래서 오래 걸려요. 빨리 절대 안 돼요. 적어도 2년 잡아요. 적어도 2년. 2년 잡고 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과가 많이 되면 쉽지 않아요. 뼈가 뭐 자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에너지학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뼈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뼈는 왜 자랄까, 이게? 뼈가 왜 자라지? 어떤 사람은 손으로 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데도 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뼈가 왜 자라지? 이게 뼈가 자랄 수 없는 게 우리 구조거든. 왜지?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 뼈가 자랄 거 아니라. 근데 뼈가 왜 자라? 사실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뼈가 자랄 수가 없어요. 뼈가 자라는 게 사실은 뼈가 자라는 건 아니고 노폐물이 나중에 붙는 거라. 뼈가 이게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뼈가 자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노폐물이 이제 채이면서 노폐물이 침착을 한단 말이에요. 침착을 하는데 어디 침착하냐? 골막 위에 침착하면 골막 위에 한단 말이죠. 그 뼈가 자란 것은 골막이 뻗어진다는 얘기야. 골막이 있는 데는 뼈가 자랄 수가 없어요. 골막이 있기 때문에. 골막에 붙어봐도 뼈하고 연결될 수는 없거든. 골막이. 겉으로 보기엔 붙어있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뼈가 자랐다는 것은 골막이 째졌거나 벗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붙는 거지. 뼈가 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이 없는데 어떻게 뼈가 자라? 이게 꼭 척추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에 뼈 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손가락 뼈 자는 사람도 있고, 루마티스 뼈가 자라잖아, 그게. 염증이 생기면 골막이 파괴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뼈가 붙어 자라는 거예요. 뼈는 정상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 그리고 골막에 있는 한은 못 자라, 이거. 골막 위에 붙은 것 같으면 떼내면 되잖아, 이거. 골막 안에 붙었기 때문에 못 떼내서 그런 거지. 우리 에너지에 가장 잘하는 게 뭐라, 힘 올리는 거잖아. 우리가 등을 한번 보자. 척추가 있는데 등을 이렇게 만지면 그 극돌기 쪽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극돌기 잘 만져지는 곳이 있고 살이 많아서 안 만지는 곳이 있어요. 척추 만지면. 물찬 데 어디라? 살 많아서 잘 안 만져. 여기가 물찬 거예요. 협착증 환자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물이 차는 거. 그렇게 만지면 흉추 한 7번, 8번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괜찮아요. 뼈가 딱딱 맞춰. 그런데 거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물이 차. 그래 보통 이제 요추 한 1번, 2번 그 가면 물이 꽤나 많이 찼어요. 그럼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척추를 만졌을 때 척추에서 살이 많이 쪄 있는 곳이 힘이 없는 곳이에요. 사실 물 빠지면 미세하지만 척추관이 이게 아주 조금만 넓어져도 그냥 미세하게 넓어져도 협착증은 사라져요. 첫 번째 척추관 협착이 있는 사람 허리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돌아간 걸 진단해서 가장 힘이 약한 곳 거기를 먼저 힘을 올리는 거야. 가장 약한 곳. 그럼 제일 효과가 제일 빠르지 이게. 그 핵이니까. 허리 힘은 특별히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지? 우리 이제 똑같잖아. 사방 이렇게 구부리고 뒤로 제끼고 돌리고 우선 기본 이게 네 곳이잖아. 이렇게 들어서 그런 힘이 얼마나 있는지, 굽혔을 때 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왼쪽에 했을 때 힘이 얼마인지 가장 약한 부위가 있어요. 요게 핵이에요. 그걸 치료점으로 잡아서 힘을 올리면 다른 거 그냥 다 올라요. 엎드려서 할 수 있지. 누워서 할 수 있고 옆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허리가 이게 진단하기가 곤란해요. 허리를 만약에 상체를 들었을 때 이게 힘이 대단하거든 허리가.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눌러 진단이 안 돼. 또 진단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위장이 나빠. 위장이 몇 번이라 7번인가? 7번을 누르면 안 된다면 진단이 안 돼 이게. 위장의 에너지가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힘이 그냥 빠지는 거라. 그래서 오류가 이제 생겨요. 그럼 어디를 해야 돼? 이 사람이 괜찮은 쪽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